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인 영어 공부를 어떻게 천천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부를 즐겨서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부가 외국어 공부예요. 외국어 공부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외국어 공부가 정말 힘들고 재미가 없는 공부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공부든지 그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학에서 멘토링가 갔어서 수학 올림피아드 출전하고 이런 친구들 만났는데 수학이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거기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여대생이 있었는데 자기 이상형은 자기랑 수학 문제 풀기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남자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볼 때는 수학이 너무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영어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형처럼 저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야 기술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기술 공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다 공대를 가야 된다. 우리 형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공부가 재밌을까? 이거를 알고 나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공부를 공부하는 방식이, 그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랑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5개를 공부를 했어요. 영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이탈리아 6개월 살았었고, 그 다음에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회화까지 해가지고 언어 공부가 정말 재밌는 거, 한 분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난 세상에 영어처럼 싫은 게 없어. 요즘 서울에 외국인들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즘 이제 직장에서 점점 영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국 인자만 가지고는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만들기에 부족하니까 전 세계에서 디자이너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을 스카우트 해오기 때문에 꼭 외국에 나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려고 해도 이제는 회사 안에서도 영어를 써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세상이 된 거죠. 저한테는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프리카 청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아프리카 청년이 이렇게 자기의 그 재능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죠. 그럼 그 발명품을 꼭 기업이나 국가한테 팔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서 내가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했는데 이런 발명품이다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몇 명의 고객한테만 선전이 됐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고객들한테 광고가 되고 직접 주문을 받아서 사실은 중간에 있는 무역상한테 돈을 나눠줄 필요도 없이 자기가 돈을 다 벌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요즘 보면은 13살짜리 아이가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재벌이 됐다는 둥, 아니면은 15살짜리 아이가 자기 여자 친구들이랑 같이 여학생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가게에 가서 이 옷 저 옷 입으면서 셀카를 올렸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뉴욕타임즈에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기회가 열려 있는데 끝나는 접점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큰 돈 벌 기회와 성공할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가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라고 그래요. 세계 SNS 친구도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옛날에는 외국인들과 소통을 한다 그래도 그냥 사실 뭐 내가 어떤 기업 대표로 가가지고 뭐 우리 기업의 물건만 설명을 하면 됐었고,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떤 보호된 그런 데서 내가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미리 준비해놓은 말만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것이 직접 시대예요. 직접 거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대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녀도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직접 자기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단지 뭐가 걸리느냐? 영어가 걸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영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걸 봐서 왜 되도록 빨리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찻잔을 만들었으면 이 찻잔이 얼마나 예쁜 거에 대해서 상대편이 감동을 느낄 정도의 영어를 하지를 않으면, 즉 외국인들과 감정 소통이 되는 영어를 할 줄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세계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거 외국에 가서 팔아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팔면 돼. 근데 자기가 직접 팔려면은 이 상품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자기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옛날에는 기업에 가서 뭐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니까 조사를 해와라 그러면 대부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명문 대학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논문만 봐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주변 사원들한테 완전히 뒤떨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거나 영어로 정보를 갖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한국에서 아무리 번역이 빨리 되더라도 경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을 그냥 읽어요. 사실 제 그 패드가 있는데, 제가 스마트 패드가 있는데 제 스마트 패드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어학을 좋아하니까 전 세계 어학 교수 모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SNS로 다 와요. 그래서 뭐 단어는 이런 연결성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은 옛날에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 정보가. 근데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모든 공부가 그래요. 지금 영어를 예를 드는 거지만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쓸데없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도태된다. 지금은 수학 하나를 배우고 과학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내가 딱 대학문을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이걸로 뭘 만들어 가지고 내 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시험 잘 봐서 나 시험 잘 봤으니까 누가 뽑아가 주세요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지도가 온라인으로 어떤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용한 정보가 어느 언어로 있느냐예요. 저 파란색이 영어예요. 저 파란색이 영어고 노란색이 독일어고 점점 작아진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저 빨간색 10% 안에 다른 모든 나라와 섞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헬멧을 판다. 그래서 전 세계 헬멧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검색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은 0.7%의 정보를 세상에서 한국말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영어로는 53%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옆에 영어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를 하는 사람의 정보량이 80배가 많다는 뜻이 돼요. 게다가 요즘은 대학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지가 않죠. 무시무시하게도 대학을 나온 다음부터 공부가 시작돼요. 대학을 나오면은 기본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제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일자리에 오면은 전혀 다른 걸 또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가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MOOC라는 방식이에요. 콜세라라는 MOOC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버드, MIT 같은 세계 명문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어느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MIT를 강좌를 수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버드 강좌, MIT 강좌 여러 가지 강좌가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 MIT 창업론 1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 교육을 갖다가 자기가 충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정보 습득 능력, 정보를 내가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내일 들어가서 MIT를 다닐 수가 있다니까. 여기 대구 여기서 컴퓨터만 있으면 내일 MIT에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미국 학생들랑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창업하는 법, 물건 만드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단지 뭐가 부족하냐면 평소에 독서를 안 했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고, 그렇죠? 평소에 문제 풀기 능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주는 과제를 스스로 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풀 능력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평소 토플, 토익만 보고 사교육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치워나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밝으려면 이런 세상에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세계의 빈부격차 지도예요. 보면은
19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1990년대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내 물건을 내가 영어로 직접 설명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시장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직장에서 월급 안 올려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10년, 15년, 20년 기다려도 월급이 안 올라요.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안 상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texpec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년 전만 해도 어떤 사전에도 나오지가 않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놓은 다음에 텍스트를 보내놓은 다음에 상대편한테 문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이 기대감이라는 뜻이고 텍스트가 문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texpectation. 그래서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는데 상대편이 문자를 안 하면은 느끼는 그 공허감을 뜻하는 단어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말과 생각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특히 학원이라는 이런 데서 어떤 문제점이냐면 아이들한테 정답을 자꾸 가르쳐. 이게 맞는 거다. 저건 틀린 거다라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의 오답이 21세기에는 오늘의 정답일 수도 있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일 수도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한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